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마실TV입니다. 최근에 그 산림자원, 숲을 통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숲체험, 또 산림치유, 산림6차 산업 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숲이라는 가치는 전번에 그 숨마실 유튜브에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공익적 가치가 221조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한테도 베풀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올해 3월 대통령 시행령으로 산지관리법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여러가지 그 사회적 약자 또는 창업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숨마실TV에서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법의 그 시행령의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인데요. 시행은 2020년 3월 3일 원래 시행이 됐죠. 그리고 대통령령 제3503호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 3일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약자입니다.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죠.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의 너비 기준을 완화하여 산지 경관과 관련이 없는 지하 부분의 토석 채취에 관하여는 상지 경관 영양 모의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라는 것이 그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회기반 설치에 복수하는 토석 채취에 대한 허가의 면제입니다. 그것은 특히 이제 공공성을 지닌 사회기반 시설이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치 채취하여 밖으로 번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입니다.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는 그런 사회기반 시설이 원하는 설치를 위해서죠. 반드시 공공성이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숲길 설치 조건이 완화합니다. 숲길 설치 조건이 완화인데요. 요즘 그 숲체험 여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숲길도 많이 내고 있죠. 산책로, 탐방로 등의 숲길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산길 넓이가 1.5m를 초과하여 설치될 수 있는 사유에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림이 숲길을 내는데 보통 1.5m 정도를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작업로도 그렇고요. 이것을 이제 교통약자들한테는 사실은 어떻게 상당히 좁은 면적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회약자 배려 차원에서 1.5m를 초과해도 이렇게 숲길 설치 조건을 완화해서 숲길을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조업을 이제 영위하려는 창업 중소기업의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자원 지원법 따라서 사업계획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여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면제 기간을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에 연장하여 중소기업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됩니다. 완화하는 게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창업법이 있죠. 창업지원법이 있는데 보통 이 중기청에서도 그렇고요. 이걸 한 5년으로 보통 창업 5년으로 많이 확대를 했어요. 그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7년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보통 5년 동안 대체 산림 조성비 면제 기간을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던 것을 이제 7년, 2년을 더 연장해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장이나 또 회사를 설립하는데 일반 부지에서 살 수 있겠지만은 또 산립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거기에는 산지 일지 사용 신고 또는 산지 전용이 돼야 되겠죠. 산지 전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내게 되는데 이 기간을 5년에서 7년 연장함으로 이뤄서 5년 안이 아니고 7년 되더라도 이렇게 면제를 해준다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그런 조항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토속 채취에 대한 산지 경관 영양 모실험 대상의 예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성을 굴치 채취했던 허가구역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치 채취하는 경우는 산지 경관과 관련이 없어 산지 경관 영양 모의 실험 대상에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토석을 굴치 채취했던 허가구역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치 채취하는 그러니까 이 지하니까 산지 경관과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산지 경관 영양 모의 실험 대상에 제한한다 그렇게 시행이 완화됐네요. 네, 오늘은 올해 3월에 대통령 시행령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산지 관리법 완화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앞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산림을 이용해서 숲을 이용해서 또 다양한 6차 산업 그리고 또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사업 또 창업을 통한 여러가지 소득 창출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여러가지 제도도 좀 많이 완화해서 결국 많은 분들이 혜택을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네요. 물론 일부 제도는 또 엄격히 강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또 여러가지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주셔서 앞으로 숲체험 또 산림치유 또 6차 산업 또 창업 등의 많은 활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승마실TV에서 여러가지 제도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승마실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